1월 셋째 주 일요일인데 주간으로는 네 번째 주간입니다. 벌써 이제 2024년이 시작하고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글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좋은 이야기를 하며 살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1961년생이니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1979년 때 고3이었는데 박정희가 죽던 해죠. 결국은 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청소년기까지 모든 시간들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후로 또 8년간은 전두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굉장히 독재에 익숙해져 있어요. 독재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절대적인 국가 권력에 쉽게 복종하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하고자 하는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권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의지는 꺾이게 돼 있고, 보통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죠. 우리 때 이제 부모님들이 집안에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들이 듣게 되면 꼭 나가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알려진 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 때 다방 같은 데서 얘기하다가 말 한두 마디 잘못하면 금방 경찰들이 쫓아와가지고 잡아갔습니다. 이유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고 몇몇 단어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잡아서 취조하고 여차하면 엮어서 자기네한테 실적을 올렸던 거죠. 그 당시 경찰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야당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 경호원이. 그리고 그렇게 번쩍 들어서 개 끌듯 끌고 나갈 수 있다. 경호니까 그럴 수 있다.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 친일 매국 이야기를 하면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얘기하면 연저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악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명령이었다라고 해서 용서해 줄 일이 아니고, 잘못된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래야 그 직업을 안 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나 외인 강점기 때 공부 엄청 잘했어. 똑똑했어. 그래서 경성제대 가서 시험 보고 총독부 관리되고, 난 공부 잘했던 것 뿐이야. 공부 잘해서 딱히 총독부에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 상황에서 잘못된 일을 지시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건 자기 책임인 거죠. 그거는.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로 퉁 쳐서
아니 뭐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이니까 그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덮어주면 결국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어왔던 또 대다수의 우리 이 영상을 보는 패친들 혹은 뭐 시청자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떠났든 떠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종교가 과연 어떤 종교였는지 우리가 무엇에 아멘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멘 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이야기하고 그냥 믿습니까? 라고 하면 쫄고 있다가 사실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지루하니까. 재미도 없는데 앉혀놓고 그냥 계속 헛소리를 매주 헛소리를 해대니까 많은 교인들이 졸아요. 졸기 싫으니까 조는이 성경책 읽겠다고 성경책 읽는 교인들도 많고 딴짓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아마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거의 과반수이상 교인들이 스마트폰을 봤을 거예요. 존단 말이에요. 졸다 갑자기 목사가 믿습니까? 하고 소리를 치면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였을까 내용이? 안 궁금한 거죠. 그냥 믿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걸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졸리니까. 그러면 그 졸리고 재미없는 교회는 왜 다녔느냐는 거야. 왜 그 쓸데없는 시간에 설교를 들으려고 기어이 일요일 날 그 준비하고 교회를 갔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선한 무엇이 있지 않았느냐, 선한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제가 요즘 기독교에 관련돼서 서구 문화를 비판하니까 뭐 많은 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뭐 우리는 대단했느냐, 조선 뭐 노비제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한국도 별반, 우리 민족도 별반, 동양도 별반, 서구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어느 문화권이고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라이 같은 왕을 만나면 완전히 나라가 개꼴하지 나는 거고, 그나마 성문을 만나거나 제정신 박힌 왕이 들어오면 그나마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어느 왕조에서나 노예가 존재했고 노비가 존재했고, 서구는 여기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르네상스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국주의가 형성됐습니다. 서구는. 근작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 노예제도로 인해서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시민혁명을 굉장히 앞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발적으로 깨우침이 있어서 노예제도가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식민지는 노예처럼 이용해 먹었으면서 자기네들은 시민혁명으로 마치 신분제도를 깬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민혁명이 아니고 자본가들의 혁명이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본가들이 갖고 싶어서 일으킨 혁명에 시민이 이용된 것 뿐인데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치제도가 거기에 기반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서구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시민혁명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업혁명, 르네상스 뭐 별거 다 하고 거기다가 막시즘이라는 사회주의도 나왔고 뭐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식민지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식민지에서는 노비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외의 강점기가 시작되고 어리버리 신분제도가 깨지고 우리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국주의에 의해서 여기는 그냥 자기네들 필요의 편의에 따라서 다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흔들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교육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치 문맹률이 높으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낙후되고 야만적인 문화가 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도록 해요. 사실 식민지에서는 그게 아니면 출세하는 방법이 마땅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열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현실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라는 게, 특히 서양 애들이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더라 이거예요. 치안이 좋다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치안이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까? 치안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CCTV가 여기저기 막 달려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찍혀, 죄지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문면적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배워서 그런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서양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하다못해 큰 지진이나 아니면 뭐 정전이 돼도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게를 마구제비로 약탈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사소한 도둑질은 중범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게 되면서 뭐 택배차 지나가는데 뒷문 열고 물건 막 훔쳐가는 일들이 그냥 뭐 수시로 일어나요. 이제 낮에도 정전이 되지 않았는데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약탈하는 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나 그 바탕에 정체성이 깔려 있는데 이 정체성의 문제가 서구는 100% 기독교 문화에 기인하는 정체성이에요. 2000년 가까이를 기독교가 혼자 독점하면서 자기네들이 싸지는 문화니까. 반면에 식민지는 동양은 우리는 봉건주의, 절대왕조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제국주의를 맞이하고 제국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식민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식민교육을 받았는데 결과물은 본 제국주의 국가가 저렇게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거에 반해서 식민지는 여전히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인간 본성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식민교육의 문제겠습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독재 정권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식민지 문화로 계속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조심하게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자기 검열을 꾸준히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이러면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 이게 도덕적인 생각에서 혹은 가치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잡혀갈까 봐. 쥐리새도 모르게 병신이 돼서 돌아올까 봐 조심하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밤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순하고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신분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는 장애인을 별로 차별하지 않은 문화였고 굉장히 그 다국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와서 장터 거리를 묘사한 걸 보면 굉장히 다국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굉장히 평온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민족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심성이 그대로 물려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분으로는 노예제도가 되어 있었지만 인정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분제도하고 인정차별은 다른 문제예요. 인정차별과 신분이 맞물리게 되면 기독교가 거기에 가세를 하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선민이라는, 그 다음에 인도 계열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런 것들이 인종하고 관련이 있어요. 단지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하얀 피부는 우월하고 검은 피부는 하천민이라고 하는, 하층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분제도가 차별하고 단지 그냥 신분으로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문제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새 재해석하면서 그 백정들이 그렇게 핍박받은 이유는 여진족 같은 이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모양새가, 생김새가 다른, 쉽게 말하면 인종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했다라고 자꾸 요새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 해석이 옳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장터에 가면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자유스럽게 장사하고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푸른 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노란 머리도 있었다고 하는 이 문화가 왜 강점기가 되면서 갑자기 쇄국이라는 타이틀을 탁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폐쇄적인 민족으로. 저는 한민족이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단지 한반도 안에 갇혀 살았을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폐쇄적인 문화를, 인종차별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근자에 들어서 외의 영향을, 외가 왜곡해서 만든,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가 굉장한 차별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만, 우리 민족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는 배타적인 민족이라고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이미 많이 늦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서구 교육, 식민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사고방식 자체도 굉장히 식민지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노력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사실상 그런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